자, 들어오세요. 자, 우리 앞에 칠판 보시면서 요거 확인하고 가죠. 예, 등기 종류를 지금 보고 있죠? 등기 종류. 자, 표제부 등기 있고 갑구 울구 등기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표제부 등기 확인하고 갈게요. 자, 표제부에는 무슨 번호 있다? 표시번호, 표시번호. 지금 토지 표시니까 소, 지, 면이 있는데요. 자, 면적이 얼마가 됐어요? 200에서 250이 됐죠. 그럼 50이 늘었죠? 늘었으면 딴 데서 와서 붙은 거예요. 딴 데서 50제곱미터 와서 붙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250이 되고 나서 여기다가 1-를 쓴 게 아니라 2번을 썼어요. 자, 표제부에는 무슨 번호 있다? 표시번호 있다. 표제부에는 표시번호. 자, 표시번호에는 1-1이 없어요. 무조건 1, 2, 3, 4로 세 번으로 붙여줍니다. 표제부에는 100% 주등기. 표제는 100% 주등기. 표제부 절대 부기등기가 없어요. 그렇죠? 표제부에는 표시번호, 무조건 주등기. 자,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표제부 100%. 무슨 등기가 들어오든 표제부 무조건 주등기예요. 갑구나 을구에는 부기등기가 들어오지만 표제부에는 부기등기 안 들어옵니다. 예,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주등기, 부기등기 봤었죠? 자, 여기서 자, 정환이한테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소유권 이전, 갑구의 순위번호에 1, 2, 3, 4 가고 있죠? 소유권 이전 100% 주등기. 자, 정환이가 이름을 바꾸죠? 이름을 뭘로 바꿔요? 그런 것도 잘 외운다. 하늘이로. 자, 처음 등기부에 이름 올릴 때는 정환이었는데 이름을 하늘이로 나중에 바꿨대. 그럼 나중에 지금 하늘이가 됐는데 등기부에는 옛날 이름이 써 있잖아요. 이걸 고쳐야 되겠죠? 고치는 게 뭐다? 변경 등기예요. 변경 등기로 여기다가 정환이를 줄 긋고 여기다가 하늘이로 개명에 따라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3 쓸까 2-1 쓸까? 2-1 쓰는 거예요. 2-1. 이름 바꿨다고 3번으로 바뀔 수는 없거든요. 딴 사람한테 이개발한테 팔았다 그러면 이개발은 3번으로 들어오겠지만 얘는 이름만 바꾼 거니까 자 2-1로 들어옵니다. 2-1 들어서 무슨 등기다? 변경 등기인데 뭐 변경이요? 2번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이요. 명인이 바뀐 거는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건 명인이 바뀐 게 아니라 명인 표시가 바뀐 거예요. 명인 표시 변경. 요거는 100% 부기등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개명했다는 사실로 얘가 단독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의로 바뀌었고 정원이 줄었다. 됐죠? 예, 이렇게 해서 바뀐 거. 이런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은 100% 부기등기입니다. 자, 또 부기등기 이런 게 있죠? 자, 전세권자가 김춘추 몇 번 전세예요? 1번 전세. 이 전세권도 딴 사람한테 이전할 수 있어요. 전세권 이전. 전세권 이전은 100% 부기등기입니다. 1번 전세권 이전. 전세를 샀는데 2번 가면 안 되잖아요. 1번 전세 샀으니까 1-1로 누가 샀어요? 김주신 샀지. 여기서 전세권 이전됐으면요. 옛날 전세권자 끝난 거예요. 그럼 전세권자 전 전세권자 김춘추는 지워버린 거야. 자, 아까 소유권 이전될 때는 전 소유자도 나와 있었어요. 근데 전세권 이전될 때는 전 전세권자는 지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 100% 부기등기로 들어옵니다. 다시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 전세권 이전은 부기등기, 저당권 이전 부기등기, 지상권 이전 부기등기, 임차권 이전 부기등기, 권리질권 이전 부기등기, 환매권 이전 부기등기, 잘 모르는 권리 이전 부기등기, 소유권 이전 주등기, 이전. 그래서 요거 전세권 이전 부기등기입니다. 됐죠? 자, 또 갑니다. 뭐 가등기는 나중에 보고요. 자, 요거부터 부여하세요. 변경 등기는 처음에는 정환이가 맞았는데 나중에 이름 바뀐 거죠? 그럴 때 변경이고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 그거는 경정 등기요. 자, 처음부터 잘못된 거. 자, 김철수 씨가 손자한테 줬죠? 손자 이름 뭐예요? 자, 정환인데, 자, 뭘로 들어와 있어요? 중환이로 돼 있지. 그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틀린 거예요? 나중에 틀린 거예요? 처음부터 틀린 거예요. 처음부터 틀린 거를 등기하고 나서 발견했어요? 등기하다가 발견했어요? 잘 생각하세요. 등기하는 중에 발견했으면 아니네. 뭐 고쳤으면 끝이야. 근데 등기가 마무리됐고 도장 딱 찍었는데 틀렸네? 그러면 이제 문제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이거를 뭘로 바꿔요? 자, 중환이를 지우고 뭘로 바뀌어요? 정환이로 바꿔야 돼요. 한이로 바꾼 거 아니에요. 자, 정환이로 바꾼 건 처음부터 잘못됐으니까 여기다가 3 써요? 2-1 써요? 2-1. 자, 여기 등기 목적에다가 변경 써요? 경정 써요? 경정 써야 돼. 경정. 2-1 해놓고 경정. 자, 뭐 경정이요? 2번 등기 명인 표시 경정. 됐어요? 자, 2번 등기 명인 표시 경정. 그리고 여기다 2-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하늘이가 아니죠? 정원이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틀린 거 있습니다. 다시. 처음에 정원이로 잘 쓰고 나중에 개명해서 따라가는 거는 변경. 처음부터 할 때부터 틀린 걸 바로 잡는 거는 경정. 자, 둘 다 부기등기예요. 변경, 경정 둘 다 명인 표시 변경, 경정은 다 부기등기로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자, 여기 아까 했던 거, 자, 한의를 바뀐 거죠? 요거는 변경. 자, 원시적, 후발적 구분하시는 거죠? 자, 변경, 경정, 공통점 뭐예요?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 공통점은 일부가 잘못된 거를 바로 잡는 거예요. 차이점은 변경 등기는 후발적, 경정 등기는 원시적, 경정이 원시적이에요. 예. 자, 근데 둘 다 일부가 잘못된 거니까 지우는 게 아니라 고쳤었어요. 다 잘못되면 지워버리겠지. 자, 다 잘못되면 지워버리는 게 뭐예요? 말소 등기. 자, 이제 변경 등기, 요건 이제 권리 변경이니까 나중에 하고요. 자, 말소와 말소 해볼게요. 말소 등기는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따지지 않아요. 전부 잘못되면 말소합니다. 말소. 근데 잘못 말소하면 어떻게 돼요?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말소 등기가 잘못됐으면 또 말소한다고 X. 자, 말소를 또 말소한 게 아니라 말소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 등기는 부적법 말소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말소는 다시 말소할 수 없어요. 자, 말소 보시죠. 자, 우리 제1회에서 자, 정동섭으로 뭐가 된 거예요? 매매가 된 거예요. 매매. 됐죠? 예, 누군지 아시죠? 별 표정들이 안 좋은데. 예, 다시. 자, 제1회 정동섭. 둘이 뭐 됐다? 매매됐다. 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매매. 됐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펄펄 뛰는 거죠? 잘못 갔다. 잘못 가서 2번 등기 어떻게 해라? 말소해라. 2번 등기 말소해라. 자, 말소 등기는 항상 주등기입니다. 자, 주등기니까 여기다가 몇 번 들어와요? 3번. 3번 쓰고 나서요. 등기 목적에다가 2번 말소라고 써요. 그럼 말소 됐어, 안 됐어? 자, 그걸로는 안 되고요. 요 2번 등기에 줄을 그어야 돼. 됐죠? 자, 봅니다. 자, 여기 3번이라고 쓰고요. 2번 말소라 썼죠. 그리고 2번 등기 어떻게 해? 줄짝 걷어요. 자, 그러면 지금 소유자 누구? 제2대로 돌아간 거예요. 됐죠? 말소 됐으니까. 예. 그럼 또 이제 이 양반 펄펄 뛰겠죠? 펄펄 뛰면서 어떻게 해? 불법 말소다 이거는 살려라. 그럼 말소 회복이 들어갑니다. 자, 말소 회복도 전부 회복은 주등기예요. 주등기면 몇 번 들어올까? 4번. 4번 들어오면서 여기다 뭐라 쓸까? 2번 회복이라고 쓰겠지. 그럼 회복 됐어요, 안 됐어요? 이걸로는 안 돼. 자, 지금 2번 등기 줄이 걷잖아요. 그 어떤 분이 줄 그은 것만 싹 걷어내래. 그럴 수 없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 2번 등기를 밑에 한번 더 써야 돼요. 그러니까 4번 쓰고 밑에 다시 2번 쓰고 두 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들어오는지 되게 궁금하죠? 지금 잠이 와, 지금? 이게 뭐가 들어올지 봐야지, 지금. 예. 봐봐요. 두 개 들어옵니다. 4번이라고 해서 2번 회복 쓰고, 그 2번 등기를 다시 쓰는데, 보세요. 2번 등기 똑같이 봤죠? 접수일자도 똑같아요. 그죠? 근데 언제 회복된 거예요? 2002년 10월 5일이지. 2002년 10월 5일이라고 여기 쓰는 거예요. 그럼 10월 5일 소유자예요? 아니면 96년 소유자예요? 96년 소유자인 거예요. 아시겠죠? 요 날짜 회복이 되긴 했지만 이 순위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순위가 그대로 살리는 겁니다. 회복 등기는 쭉 있었던 거예요, 갔다 온 거예요. 쭉 있었던 거지. 갔다 오면은 돌싱이야. 안 돼요. 그래서 쭉 있었던 거죠. 네, 쭉. 요 순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겁니다. 불법 말소였기 때문에 회복되는 겁니다. 네. 자, 그다음 186조 7조 요거는 이제 요번 달에는 이제 안 하려 그래요. 다 아시죠, 이거? 몰라, 이건 뭘 아는 걸로 해, 그냥. 자, 법률 행위, 법률규정 이 정도는 아래 이제 자, 공통점 그랬더니 누가 민법 그러더라고, 민법. 자, 둘 다 물권 변동 얘기인데요. 이건 등기를 해야 되고 이건 등기 없이도 되는 거지. 그렇죠? 예. 자, 뭐 요건 뭐 이제 요번 달에는 안 될 것 같고. 자, 대신에 점유 취득시효 아시죠? 20년 점유하면 등기해야 물권 변동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등기해 놓으면 몇 년? 10년 있었죠. 이건 민법에서 주로 얘기하는 거니까. 등기법 시험에서는 최근에 너무 당연하다고 보는지 요거 가지고 문제는 잘 안 내요. 이 정도는 알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한번 내면 또 와장창 갈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186조 실조는 뭐 기본이니까 요번 달은 설명 안 할게요. 자, 그다음 자, 이번에는 등기할 수 있는 물건 얘기를 할 건데요. 자, 등기할 수 있는 거는 부동산이요, 부동산이요? 부동산만 돼요? 동산도 일부 좀 있어요? 자, 저하고 얘기하는 부동산 등기법에서 동산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부동산 등기법에서 동산은 절대로 안 될까 조금 될까? 부동산 등기법에서 동산은 절대로 안 될까 조금 될까? 예? 또 절대로 그러니까 약간 움찔하네. 예, 자, 다시 절대로 안 돼요. 동산이 등기된 건 딴법.
다른 특별법에서 하는 거고요. 저하고 얘기한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부동산만 등기해요. 그 부동산, 토지와 정착물 다 돼요? 일부 안 되는 게 있어요. 부동산 중에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안 되는 게 있어요? 뭔데? 뭐라고? 그치. 자, 여기 보세요. 부동산 등기법 되는 건 뭐라고요? 토지와 건물 뿐이다예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에 등기부 종류가 딱 두 개 있어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두 개 있어요. 토지 등기, 건물 등기. 나머지는 기타 정착물은 우리 등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토지는 지적법상 한 필지씩 등기하는 거고요. 건물은 이제 요건이 있어요. 지붕이 있어야 되고, 바람이 안 통해야 되고, 정착이 딱 돼 있어야 되고, 일정한 용도로 잘 써야 돼요. 그 정도 요건이 돼야 건물로 등기가 됩니다. 비닐하우스 같은 거 등기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정착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등기관들이 좀 가려냈어요. 그리고 이런 부동산들이 개인 소유권이어야 돼, 개인 소유권. 토지는 토지인데 바닷속에 있는 토지야. 그런 건 누구 거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는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을 정리해서, 우리 이제 우리 등기관들이 등기 받아가지고 이건 된다, 안 된다 해놓은 선례들이 있어요. 그 선례들을 정리한 겁니다. 자, 앞에 보세요. 자, 책에 다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있죠? 필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쓰지 마시고 앞에 보시고, 자, 여기 보세요. 하천법상 하천 등기할 수가 있어요. 하천은 소유하고 저당 잡는 건 되고요. 빌리는 건 안 돼요. 그래도 등기가 되긴 되는 거예요. 등기부에 하천이 나오긴 나옵니다. 빌리는 건 안 돼도. 하천은 되는데요. 바닷속은 돼, 안 돼? 안 되겠지. 도로법상 도로는 등기할 수가 있고, 자, 교량, 터널, 토굴, 이건 토지라고 할 수도 없고 건물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안 돼요. 방조제는 등기할 수가 있고, 방조제 부대시설은 띄어내는 거잖아요. 이건 부동산 등기 안 됩니다. 고정식 온실은 건물로 봐주는 거예요. 고정식 온실. 근데 비닐하우스는 안 되지. 비닐하우스. 또 여기 견본주택 좀 이따 헐어버려요. 그죠? 여기 5개 풀장 왜 안 될까? 지붕이 없어. 지붕 없으면 이건 건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5개 풀장. 자, 유류 저장 탱크는 등기가 되는데요. 급유 탱크는 안 돼. 급유 탱크라는 게 이제 기름 넣어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건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조적조 이거 벽돌 같은 거 쌓는 거지. 거기다 지붕도 있지. 그럼 건물로 봐주는 거예요. 슬레이트 지붕. 자, 주유소 캐노피는 지붕만 있어. 지붕 있고 기둥만 있고 뭐가 없어요? 벽이 없어요. 벽이 없으면 바람이 통하죠. 바람 통하면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람 통해도 되는 게 뭐 하나 있네? 개방형 축사. 자, 축사 소 키우는데 바람 안 통하면 소가 죽는데요. 그 등기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 농민들 소 끌고 어디로 와요? 거기 여의도? 예, 거기 가면 이제 국회의원들 깜짝 놀라가지고 특례법을 만들었어요. 특례법. 개방형 축사는 특별히 된다. 라고 특례법 때문에 되는 거예요, 얘는. 원래 바람 통하면 안 됐는데. 아파트 501호, 301호 이거를 전유분이라고 하죠. 근데 걔네들은 다 같이 쓰기로 규약을 정했다. 그럼 규약상 공용분. 이거 등기부에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복도가 구조가 다 같이 쓰기로 있는 국도다. 그럼 이거는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앞에 보세요. 자, 최근엔 잘 나오진 않지만 앞에 보세요. 자, 책이 다 있어. 자, 하천법상 하천은 등기할 수가 있고 여긴 공유수면 하위토지. 여기 도로법상 도로 등기할 수 있죠? 여기 뭐 있었어요? 터널, 교량, 토굴. 등기 안 된다 그랬죠? 예. 방조제는 등기할 수 있죠? 여기는 방조제 부대시설 안 된다 그랬죠? 자, 고정식 온실 된다 그랬죠? 비닐하우스 또 모델하우스 또 지붕 없는 거 5개 풀장 그죠? 자, 유류 저장 탱크 된다 그랬죠? 여기 급유 탱크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조적조 슬레이트 지붕. 예? 주유소 캐노피 지붕만 있다 그랬잖아요. 자, 전유분 규약상 공용, 구조상 공용, 그죠? 예. 됐어요? 예. 자, 이제 완전 반갑죠, 이제. 보니까. 예. 준비됐어요? 짠. 예. 씨, 예. 좀 할 수 있어. 예. 혼자 공부 못한단 말이야. 이렇게라도 해야지 어떻게. 시험에 많이 안 나오지만 공부하려면 또 곤란하거든. 자, 앞에 봐요. 공유수면 하이토지 있죠? 하천법상 하천. 이게 우리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니까. 예. 자, 여기 교량터는 토굴. 도로법상 도로는 등기할 수가 있어요. 자, 지목이 뭘까? 도로겠지 뭐 도로. 예. 자, 방조제 부대시설 안 되죠? 방조제 등기할 수 있죠? 지목이 뭘까? 제방.
등기 넘어가면 지적 까먹고, 지적하면 등기 까먹었다 그러고. 자, 비닐하우스 견본주택 우회 풀장. 고정실, 유리온실, 고정실 유리온실, 급유탱크. 뭐라고요? 캐노피 여기 있구만. 저장. 뭐 저장? 유류 저장 탱크. 그런 게 있었죠. 자, 주소 캐노피. 벽돌 쌓는 거 뭐라고요? 조적조. 슬레이트 지붕 그랬죠. 자, 구조상 공용 있네. 규약상 공용. 또 전유부분. 저 맨 밑에 뭐 있어요? 개방형 축사. 됐어요? 축사. 그랬죠. 네. 속이 시원하지 이제. 네. 자,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뭐 열심히 머리 싸맬 필요 없어. 이 정도만 대충 감 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아까 말씀드린 그 원칙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네. 다음, 이번에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얘기할 겁니다. 자,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물건이요, 채권이요? 물건 등기하는 거 물건. 물건 등기인데 물건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다. 물건 중에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질권 안 되는 건데 질권 중에 되는 게 있죠? 권리질권. 권리질권은 저당권에 붙여가지고 등기부에 올라옵니다. 자, 채권은 안 되지만 채권 중에 되는 거 임차권, 환매권. 됐어요. 다시 기본 원칙. 등기는 물건 등기요, 채권 등기요? 물건 등기. 근데 물건 중에 안 되는 게 있다. 근데 안 되는 질권 중에 되는 게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채권은 안 되지만 되는 채권이 있다. 자, 그러면 결론만 간단히. 이 중에 시험에 나오는 건 권리질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임차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권리질권 얘기 좀 할게요. 권리질권 잡혀 보세요. 네, 권리질권 질문들이 좀 있어가지고. 자, 두 사람이 돈을 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억 껐어. 10억 꺼준 사람 이름은 채권자. 자, 얘는 돈 껐으니까 채무자 됐죠? 자, 그리고 이 집에 대해서 뭘 잡아요?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 설정 계약, 저당 설정 등기. 그럼 이 사람 뭐가 돼요? 저당권자. 자, 저당권자. 저당권자와 채권자는 같은 사람이에요. 저당권자, 채권자는 분리가 안 돼요. 이건 분리처분 금지. 저당권, 채권 분리해서 따로따로 팔겠다 들어오면 각하시켜요. 이러면 일치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 잡힌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 자, 이 사람이 채무자. 이건 같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돈은 아들이 껐는데 설정은 아버지가 해주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보통은 같은 사람이지만 반드시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여기는 같은 사람이었고 같은 사람. 그러면 이 상황이 등기부 요격이 을구에 나옵니다. 자, 등기부 떼어보면 갑구에는 뭐가 나와요? 소유권이 나오죠? A가 소유권이다. 자, 을구에 B가 저당권자로 들어와야 돼요. 자, 저당권에 꼭 쓰는 거 두 가지. 채권의가 채무자. 자, 꼭 외워야 돼요. 저당권은 채권의가 채무자. 지상권은 목적과 범위. 전세권은 전세금과 범위. 임차권은 차임과 범위. 지역권 목적과 범위. 요역지 승역지. 다시 범위가 4개 들어갑니다. 빌리는 것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됐어. 눈동자 흔들리고 있어. 괜찮아. 다시 지금 저당권은 채권의가 채무자. 저당권 채권의가 채무자. 자, 채권의가 얼마? 10억. 뭐 어떻게 여기 써있네. 그죠? 채무자 누구? A가 채무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돈 안 갚으면 너 네 집 울구에 저당권 가져다가 경매로 판다. 이 소리죠 지금. 근데 얘가 급하게 돈이 한 1억 필요하대. 그래서 친구한테 1억을 얼른 꿨어요. 1억 꿨어요. 자, 1억 꿨어. 그러면 얘가 담보 잡자 그러겠죠? 네, 담보를 뭘 잡아요? 10억짜리 채권을 담보로 잡는 거예요. 사람을 잡으면 인질. 자, 시계를 잡으면 동산질. 그죠? 그다음에 권리를 잡으면 권리질. 자, 권리질. 자, 권리질권으로 뭘 잡았어요? 채권을 잡았어요. 그러면 1억 꺼주고 10억짜리 채권 잡으면 안심해요? 안심한데 1억 꺼주고 10억짜리 채권을 잡았어요. 자, 10억짜리 채권 증서를 뺏어간 거야. 1억 꺼주면서. 그죠? 안심돼요, 안 돼요? 안심이 안 됩니다. 왜? 이 10억을 얘가 줘야 되는데 얘를 못 믿겠거든. 얘를 못 믿겠으니까 얘가 하는 말이 뭐예요? 걔 채권 말이야. 내가 담보 잡아놨어. 걔는 10억 안 주면 내가 저당 설정하면 돼.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래요? 나는 저당권자 아니잖아. 그러면 네 저당권에 나도 쓰자. 이 소리죠. 네 저당권에 나도 쓰자. 그러면 여기다가 1-를 쓰는 거예요. 1- 붙여가지고 1번 저당권에 대해서 C가 뭘 잡겠다? 권리질권을 잡겠다. 이 권리질권도 저당이랑 똑같이 담보기 때문에 꼭 쓰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채권의과 채무자. 똑같다고. 채권의과 채무자. 자, 채권의가 얼마? 1억. 채무자 누구? B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저당권이 있으니까 권리지권이 등기부에 올라옵니다. 앞에 저당권이 없으면 권리지권 등기부에 못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올라올 때 반드시 타고 올라와요. 타고 올라와요. 예,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권리지권은 100% 부기등기다. 자, 결론만 간단히 다 까먹어도 돼요. 권리지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권리지권에 꼭 쓰는 거. 채권일까? 채무자. 요건 까먹으면 안 돼요. 자, 반드시 뭘 타고 들어와요? 저당을 타고 들어와요. 저당권 없으면 못 들어와요, 등기부에. 자, 저당권이 붙은 채권을 잡았을 때 그 저당권 타고 올라온단 말이야. 자, 이후엔 절대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권리지권은 채권을 담보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말을 조금 다른 결로해서 채권담보권이라는 말도 씁니다.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는. 자, 권리지권 또는 채권담보권 등기할 수 있다. 그냥 질권 그럼 보통 동산질권이에요. 동산, 시계 잡고 돈 꺼주고 이런 거는 등기부에 나올 일이 없는 거예요. 질권은 안 되지만 아주 특이하게 권리지권 된다. 요까지 알 수 있죠. 자, 요거 다 못 외워도 적어도 요거는 알 거 아니에요. 좀 그러네. 자, 점유권, 유지권, 질권은 등기할 수가 없는데 질권 중에 뭐가 된다? 권리지권 된다. 그렇죠? 요건 알아야 돼요. 자, 그다음 자, 요거 정말 중요하죠. 앞에 보세요. 예, 앞에 보세요. 정말 중요하죠. 예, 우리 집 작은 방. 자, 우리 집에 있는데 우리 집 작은 방. 자, 토지가 있는데 남측 일부. 자, 얘네들은 부동산 일부예요. 우리 집 작은 방 또는 토지 일부. 자, 지금 분할하지 않았어요. 분할했으면 일부가 아니야. 둘 중에 하나지. 분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다. 자, 그러면 부동산 일부예요. 자,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두 사람이 공동 소유예요. 나 이분질, 너 이분질. 그러면 내 이분질 소유권은 이 건물 전체에 대한 이분질이에요. 요만큼이 아니라 저거 중에 반은 내 거야. 이 소리지. 이거는 선으로 못 그어요. 이거는 눈으로 딱 보여. 요만큼 보이는 건데 그림으로 그릴 수 있지. 이건 그림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분수로 쓰는 거예요. 분수로 쓰는 거를 권리일부 지분이라 그래요. 지분. 권리일부가 뭐라고요? 지분. 됐죠? 자,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부동산 일부와 권리일부는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 자, 그러면 어찌됐건 부동산 일부, 권리일부 뭐가 됐건 보존등기 나오면 무조건 X예요. 보존등기는 무조건 일부에는 안 됩니다. 전부 전원에 대해서 해야지. 자, 그거 파는 거죠. 소유권 이전 저당 설정. 그러면 부동산 일부는 팔 수가 없어요. 꼭 팔아야 되겠으면 분할해서 팔아야 돼. 분할해서 두 개로 만들어서 등기를 두 개 만들고 그 중에 하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부 상태로 분할하기 전에는 이전할 수가 없다. 이전 못하면 저당도 못 잡는다. 저당권은 경매로 팔겠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못 파는 건 저당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권리 일부 지분은 각자 팔 수가 있어요. 나 지분 팔고 나갈 거야. 그럼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거지 뭐. 그래서 지분은 이전하고 저당도 잡을 수가 있어요. 누구 지분만 저당 잡고 돈 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 연료입니다. 지상, 전세, 임차, 지역권. 얘네들은 전부 빌릴 수도 있고 일부 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임차권은 차임과 범위, 전세권은 전세금과 범위, 지상권은 목적과 범위, 지역권은 목적과 범위. 전부 다 뭐예요? 범위. 범위가 전부냐? 일부냐? 만약에 일부면 요거는 도면을 첨부해서 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에 지역권은 승역지가 있고 요역지가 있죠. 승역지는 빌려주는 쪽이니까 다 빌려줄 수도 있고 일부만 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 빌려주는 게 가능합니다. 요역지는 무조건 전부여야 돼요. 일부는 안 돼요. 그렇죠? 자, 어쨌든 빌려주는 건 지분은 못 빌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 OX. 에? OX. 그러면 안 돼, 지금. OX.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잘 보세요. 눈을 읽어, 눈으로. 잘 읽고 있어, 지금. 네. 저거. 일부 나지, 일부. 요거 위에 거, 밑에 거. 밑에 거요. 부동산 소유권의 일부. 권 일부. 자, 권 일부는 이전이 돼요? 권 일부는 이전이 가능해요? 이전 가능해요? 권리 일부는 이전이 가능하다. 요거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 한 필지 일부를 분할하지 않은 특정 일부. 뭐요? 부동산 일부요. 요거 이전돼요? 이거 안 되지. 일부 이전 인정되지 않는다. 자, OX. 오요. 그죠? 다 해놓고 수 그러면 어떻게 해. 자, 오요. 지금 요 두 가지를 한 문장으로 쓴 거지, 지금.
자, 여기 해석이 돼야 돼요. OX, OX 이건 의미가 없어. 예, 지문을 읽고 맞춰볼 수 있어야 돼. 자, 또 갑니다. 읽고 있는 거 지금? 예. 특정된 일부래. 자, 위에 거 밑에 거. 위에 거 특정 일부. 그죠? 여기도 분할을 선행하지 않아. 아직 분할하기 전이래. 일부래. 그러면 지상권 할 수 있다 없다? 지상권 할 수가 있어. 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X죠, X. 그죠? 자, 또 갑니다. 자, 분할 절차를 밟기 전이래요. 그럼 건물 일부죠? 위에 거 밑에 거. 위에 거요. 건물 일부, 건물 일부. 자, 여기 대해서 전세권 등기 돼요? 전세권 등기가 된다고. 그죠? 되는 거예요. 네. 지분나 지분? 지분. 자, 위에 거 밑에 거. 밑에 거, 밑에 거. 그죠? 밑에 거. 여기 전세권 돼요? 전세권 안 되잖아요. 자, 할 수가 없어. 4번 X죠. 네. 자, 위에 거 밑에 거. 지분은 밑에 거. 자, 근데 어쨌든 보존등이 나왔잖아요. 보존등이 났으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OX. 뭐또 X야. 예, 자, 봐요. 각하된다 그랬잖아요. 각하되면 완전히 맞잖아요. 그러면 이 지분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누구 지분만 보존등기는 각하된다. 맞는 말이에요. 1인이 전원 명의로 보존등기했다. 그럼 해줘요. 근데 누구 것만 하겠다 그러면 각하됩니다. 그렇죠? 마지막. 위에 거 밑에 거. 밑에 거 지분. 저당이 돼요? 저당돼요? 네, 밑에 거 저당되잖아요. 자, 맞는 말이죠? 맞는 말.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 얘네들은 여러분 요약집이 있어요. 자, 우리 요약집 페이지 60. 자, 요약집 66페이지. 자, 66페이지 보세요. 자, 66페이지 보세요. 자, 여기 나오죠? 자, 여기 있는 것들. 예, 요거 지금 방금 보신 거예요. 요거 보시면서, 자, 지금 밑에 표 보시면서 같이 연습을 좀 더 하셔야 돼요. 앞으로 계속 또 낼 겁니다. 앞으로 연습 문제로 계속 내드릴 건데, 이게 가장 기준이 되는 것들이니까. 기출 지문들하고 또 제가 연구해가지고 만든 지문들하고 섞어놨어요. 섞어놨으니까 요거 비교해가면서 같이 공부를 여러 번 좀 해놓으세요. 전 좀 놀라웠던 게 부동산 일부 권리 일부를 구별 못 하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거 꽤 구별 못 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요거는 눈에 안 보여서 분수로 쓰는 거예요, 분수로. 이거는 그림으로 그려낼 수가 있어요. 요만큼하고 도면으로. 도면이 들어가니까 그거 빌리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빌리는 거니까 목적과 범위, 전세금과 범위, 임차권 차임과 범위, 이렇게 범위가 다 들어가는 것들. 그 범위가 일부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부는 부동산 일부예요. 지분은 못 빌려. 지분은 빌리는 거에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등기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 효력 얘기로 넘어갈 겁니다. 자, 효력에 대해서 자, 우리 교재 67페이지에 나와 있죠? 67페이지. 자, 등기는 물건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효력 발생 요건이죠. 등기가 되니까 정환이 걸로 물건 변동이라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불법으로 말소됐어요. 불법 말소되면 권리 없어져요? 다시. 자, 여러분이 저한테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상상이 안 돼요? 자, 사야 돼. 자, 여러분이 저한테 부동산을 삽니다. 사요. 그죠? 예, 사. 그럼 제가 등기를 넘겨드리죠? 그럼 여러분 이름이 등기부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소유권이 넘어가죠? 그럼 여러분 등기 덕분에 물건 변동 효력이 발생하니까 소유권자가 됐단 말이에요. 됐죠? 근데 제가요, 등기부에 써 있는 여러분 이름을요, 등기관을 속여서 지워버렸어. 등기관한테 가가지고, 그죠? 뭔 짓을 했겠지, 이 말 해가지고, 여러분 이름을 등기부에 지워버렸어요. 적법 말소예요? 불법 말소예요? 불법 말소. 그럼 여러분 권리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죠. 부적법하게 말소되더라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렇지. 불법 말소된 거 어떻게 해? 회복시켜야죠. 어떤 분이 죽여버려 그러더라고. 그러면 안 되고 그 등기를 회복시켜야 돼요. 그럼 갔다 온 거예요? 쭉 있었던 거예요? 쭉 있었던 거. 자, 이거를 법에서 자, 판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므로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도 물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이걸 틀린 말로 바꾸면 어떻게 할까?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이니까 불법 말소되면 소멸한다.
그럼 틀린 지문이죠? 예, 그렇게 바꿔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연습 문제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효력 존속 요건이니까 원인 없이 말소되면 물권 상실된다. 틀린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싹 바꿔내는 거예요. 자, 다음 이번에는 자 등기법 29조 1호와 2호. 자, 그다음에 3호 이하 몇 호까지 있죠? 11호까지 있어요. 그죠? 자, 1호나 2호. 1호가 뭐죠?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자, 거기 걸리면 어떻게 해요? 각하에 각하인데 깜빡하고 잘못 실행되면 봐줘요, 못 봐줘요? 절대 못 봐줘요. 이거 절대 무효예요. 절대 무효. 자, 이건 직권 말소 대상이니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왜 관할에만 써 있냐? 라고 따질 수 있잖아요. 이거 등기할 사항이 아닌데 왜 점유권이 등기돼 있어? 라고 따질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 경우 들어가서 말소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3호 이하 11호까지 몇 개 있죠? 3, 4, 5, 6, 7, 8, 9, 10, 11. 9개 각하세는 깜빡하고 기록되더라도 실체관계만 부합하면 유효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유효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말소 대상이 안 됩니다. 요 두 개는 꼭 말소가 되는 거예요. 관할 위반이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요 두 가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잘못 기록됐어요. 하면 안정이 들어왔어. 유효가 많아요? 무효가 많아요? 유효가 많아요? 무효가 많아요? 유효가 많은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여기는 하나고 여긴 두 개인데 그렇다고. 여기는 9개고 요건 딱 2개라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무효고 나머지 웬만하면 봐줘. 웬만하면 봐줍니다. 등기부상 뭐가 들어왔는데 잘못됐대. 웬만하면 봐줘. 걔 거 맞냐? 맞아. 그러면 절차상 그냥 넘어가. 웬만하면 등기법 기본 원칙이에요. 근데 절대 안 되는 거 딱 2개 있어요? 절대 안 되는 거 뭐? 관할 위반하고 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죠? 자,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많이 했었어요, 지금.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할 수가 규약상 공용은 등기할 수가 있고 구조상 공용은 등기할 수가 없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자, 좀 전에 배웠던 거 공유수면 하의 토지는 등기할 수가 없고 하천법상 하천은 등기할 수가 있다 그랬죠. 공유수면 하의 토지는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요. 들어오면 어떻게? 각하지. 깜빡 실행이 됐대. 유효 무효. 직권 말소. 이의 신청할 수가 있다. 뭘 업이야. 이만. 예. 그래서요. 요로 좀 전에 등기할 수 없는 것들을 가져다가 여기다 적용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또 갑니다. 자, 중복 등기 문제가 나오는데요. 중복 등기는 해결 방법이 엄청 많아요. 여러 가지 일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엄청 복잡해. 그 중에서도 좀 아예 뺄 수는 없어서 제가 판례 입장만 넣어놨어요. 뭐 등기법 입장, 규칙 입장, 예규 입장 다 달라. 토지 건물에 다 다른데 그거 외우다 보면 날 새요. 그 시험 문제 한 4, 5년에 한 문제 나올까 말까요? 그럼 날 새고 공부했는데 올해 나올지 안 나올지 거의 확률이 없어. 그럼 공부하실래 찍으실래? 예, 찍어야 돼. 그런 거는. 자, 중복 등기 나왔다. 뭘로 찍어야 돼요? 선등기를 찍어야 돼요. 거의 대부분의 선별해서 대부분 선등기로 갑니다. 만약에 출제자가 후등기로 답을 만들려고 애써 문제를 만들면 그 출제자 훌륭한 거야. 그 출제자의 그 노력을 가상하게 봐서 틀려줘야 돼, 그건. 그래서요, 중복 등기 나왔다. 어떻게 해요? 선등기 유효, 후등기 무효. 이걸 찾으세요. 틀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포기하시고. 자, 중복 등기 나왔다 그러면 선등기 유효, 후등기 무효예요. 또 판례 입장이 있는데 사실 의미가 없어요. 여기 보세요. 동일 건물에 동일의 명의로 보존 등기가 중복됐대. 그럼 2개 들어왔다는 거죠? 2개. 근데 자, 후등기를 기초로 제3자 명의가 됐다고 후등기가 유효하다. 그럼 안 된다고요. 후등기 무효, 선등기 무효. 선등기가 유효고 후등기가 무효입니다. 그 뒤에 있는 거 갖다 옮겨 쓰면 돼요. 그렇죠? 그런 거는 절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중개사가 사실상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해야 될 거를 문제 가끔 내는 거예요. 되게 복잡합니다. 포기하시는 게 나아요. 자, 중복 등기는 뭐가 유효? 선등기 유효, 후등기 무효. 아시겠죠? 예. 뒤집는 지문을 가끔 낼 때가 있는데 그냥 포기하시는 게 나아요. 다음 실체법상 유효권. 자, 이거는 실체관계의 등기 내용이 부합해야 됩니다. 그 사람 이름으로 등기부에 올라왔으면 절차상 문제가 있어도 봐줍니다. 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자, 일단 완전 불일치다. 질적 불일치라고 하거든요. 자, 질적으로 완전 딴소리다. 그럼 그 등기 무효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A, B 간에 계약서를 썼는데 등기를 C한테 해줘. 완전 딴 사람이잖아요. 10번지 부동산 대에서 매매 계약 썼는데 등기는 11번지 됐대. 완전 딴 얘기잖아요. 전세 계약을 써놓고 임대차 등기란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등기는 무효입니다.
이런 데는 지워서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일치는 하는데 내용이 조금 다르다 이럴 수 있죠. 뭐가 더 작은 거예요? 물건이가 작은 거지. 그럼 그 범위 내에서 살려. 자, 뭐가 더 작은 거예요? 등기가 작은 거지. 그럼 등기 범위에서 살려. 끝. 그러니까 양이 좀 다르다라고 하면 작은 범위 겹치는 만큼만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등기법 시험에서 거의 안 나왔어요. 얘들은 거의 민법에서 주로 나오니까 그냥 뭐 살릴 만큼 살려 끝. 여기요. 자, 만약에 낸다면 이제 중간 생략 등기가 있겠죠. 자, 중간 생략 등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론이 되게 모순돼요. 이거는 되게 덕지덕지 만든 이론이에요. 자, 앞에 보세요. 자, 중간 생략 등기. 자, 이거를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전화 되니까 이제 이게 이론적으로 이제 법학을 좀 이렇게 들어가 주지. 그냥 아유 그만해야지. 봐요. 자, 여기서 계약서를 쓴 거지. 계약서, 그죠? 계약서 썼어요. 이거는 민법상 계약이에요. 민법상. 그럼 여기서 또 계약서를 또 쓴 거야. 아직 내 거 아니에요. 자, 등기부상 누가 써 있죠? 내가 써 있어. 아직 내 거 아니죠? 팔 수 있어 없어? 있어. 나중에 계약한 대로 갖다 주면 되잖아. 그럼 지금 내 거 아닌 것도 팔 수는 있는 거예요. 계약이 됐어, 그죠? 근데 등기는 어떻게 하지로 얘기를 안 했어 지금. 이 집 갖다 줄게만 얘기한 거야 지금. 그러면 나중에 등기 슉 넘어가. 슉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C. 요게 중간 생략 등기 있죠. 자, 이런 거 허용된다, 금지된다. 금지돼요. 지금은 금지야. 옛날에는 우리 판사님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되게 좋아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이름이 양양양양양양 도인.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종 양양양양양 수인. 자, 이 정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최종이 최초에게 등기 직접 내놓지 이게 되겠느냐? 이래서 자, 우리나라 판사님들이 중간 쇽 넘기는 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엄청 좋아해. 우리 판례는 실체 관계가 최고야. 실제 걔거 맞죠? 그럼 해줘 이거예요. 그냥. 그래서 판사님이 뭐라 한다면 3자 합의가 있으면 개인 소유다.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뒤집으면 3자 합의가 없으면 직접 청구할 수가 없다. 그럼 이론적으로 완벽해요. 이론적으로 개인 자산은 노터치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겠다는데 어쩌겠냐. 그렇죠 그냥. 이건 누구도 비판할 수가 없어요. 판례 이론이 이렇게 돼 있어요. 3자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할 수가 있고 3자 합의 없으면 직접 청구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요등기를 해야 돼. 요등기 해야 돼. 요등기 하려면 어떻게 돼요? 1번 A에 2번 B를 넣어야 되는데 이놈이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해? 이 사람이 나서서 어떻게 해? 대위 신청. 대위 신청하면 등기가 C한테 오는 게 아니라 B한테 옵니다. 요등기. 요등기를 넣으면 여기다가 2번 B를 쓰고요. 여기다가 밑에 줄 긋고 C가 대위했다라고 나와요. 그럼 누구 거예요? B 거예요. C는 아직 아니야. 그러면 여기다가 3번 C를 한 번 더 쓰는 거지. 이러면 생략되지 않고 꼬박꼬박 등기가 되는 합법적인 등기입니다. 다시 보세요. 3자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할 수가 있고 3자 합의 없으면 직접 청구는 못하고 중간자를 대위해서 중간자 명의로까지만 갖고 올 수 있다. 그럼 그 다음 등기는 한 번 더 해야 된다. 이건 합법이에요. 합법. 됐죠? 자, 일로입니다. 자,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최종이 직접 최초에게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있으나 동의가 없으면 중간자를 대위해서 중간자까지만 이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 한 번 더 해야 된다 이 소리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게 판례 이론. 근데 합의도 없었는데 넘어가 버렸대. 합의도 없었는데 그냥 슉 C한테 넘어가 버렸대. 그럼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합의가 없을지라도 등기가 이미 격려됐으면 넘어간 거 어쩌겠냐. 판례 이론 얘기해. 그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실천하게 부합한다. C가 맞지 않냐 이 소리예요. 됐죠? 자, 그러니까 유효성 인정된 거를 말소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다. 기왕 된 거 그냥 놔둬라 이 소리예요. 됐죠? 자, 그러고 나서 나온 법이 뭐예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났어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중간 생략 슉 넘어가는 거를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법에서 쓰는 이제 방법이 뭐냐면 자, 중간 생략 등기 이렇게 넘어가는 거 하지 마라. 이런 말을 법에 쓸 수가 없어. 어떻게 법에 썼냐 그러면 얘 등기 꼭 해. 이렇게 썼어요. 이 사람 등기 꼭 해. 언제까지? 60일이나 해. 만약에 매매면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억을 줬어. 자, 돈 10억 주고 나서 뭐라 그래야 돼요? 됐지 그러면 안 돼. 자, 돈 10억 주고 나서 민법에서 배우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자, 돈 줬으니까 등기 내놔. 이게 원칙이잖아요. 돈 주고 나서 2달 동안 아무 소리 안 해. 이게 뭐 하고 있어요? 돈 10억을 갖다 던져주고 등기하자는 소리 안 하고 뭐 하고 있어요? 매수인 찾고 있는 거지. 매수인 찾아가지고, 그죠? 걔한테 얼마에 넘겨? 20억? 따블이야? 네, 자, 다시. 그렇게 해서 등기를 슉 넘기겠다.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지금 잔금 치르고 60일 동안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등기해. 안 하면 과태료! 라고 붙이는 거예요. 이 이름 빨리 등기해. B 이름 빨리 등기해서 여기다 B를 집어넣어. 이렇게 60일의 의무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요거 위반하면 처벌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자, 요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여기 걸리면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기왕 등기된 거 등기 효력은 유효하다. 넘어갔으면 어쩌겠냐 이 소리예요. 자, 처벌하는 거하고 무효하라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처벌은 하되 효력은 어쩔 수 없다. 요거요. 자, 요거를 이제 단속 규정이라고 얘기하죠. 민법 시간에 단속 규정 들어봤어요? 단속 규정. 우리 빨간불에 무단횡단 허용되어 금지돼요. 빨간불에 빨간불 파란불 헷갈린 거 아니죠? 자, 빨간불에 무단횡단 허용되어 금지돼요. 금지. 그럼 뛰어 안 뛰어? 또 뛴다. 또 그거를 뛴다? 예. 좌우 살피고 뛰는데 앞에 누가 있어? 경찰 있어. 걸려 안 걸려? 이게 또 걸릴 때도 있고 안 걸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경찰이 아주 이를 갈고 나왔어. 오늘 몇 건 잡아야지. 그럼 걸리겠지. 걸리면은 뭐라 그래야 돼요? 싼 걸로 떼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싼 걸로 딱지 띄고 나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돌아가요? 가던 길 가요? 가던 길 가지. 어떤 분은 미안하니까 다음 신호에서 돌아온대. 그래서 그 다음 신호에 건너오겠대. 이거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됐어요? 자, 이거 똑같은 거예요. 단속 규정. 하지 말라 그랬지. 근데 기왕 했으면 지우고 다시 해요? 그냥 가요? 그냥 가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거 중간 생략하고 쇽 넘어가는 거 허용된다, 금지된다? 금지된다. 근데 기왕 했다, 유효, 무효? 유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충분히 이해됐죠? 자, 근데 요거 절대 안 되는 거 하나 있죠? 자, 토지거래 허가고요. 자, 여기 별표 쳤어요? 별표. 자, 별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2번 받을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한 번밖에 안 받았대. 슉 넘기면서. 그런 경우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요 경우는 무효로 정해놨어요. 다음 미등기 부동산의 최초 소유자가 아니라 양수인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하는 거. 이거 모두 생략 등기 있죠. 맨 첫 번째 보존 등기를 생략하고 가는 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지만 기왕 됐으면 어떻게 유효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면 원인이 좀 달라도 봐줘라. 그죠? 등기가 나중에 들어와도 봐줘라. 그죠? 등기가 먼저 들어오고 계약 나중에도 봐줘라. 웬만하면 봐줍니다. 그다음에 무효 등기를 다시 합의해서 쓰는 것도 봐줍니다. 무효 등기가 처음에 유효였다가 돈을 갚아서 저당 등기가 무효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또 돈 꾸면서 그 등기 그냥 쓰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등기도 유용이 가능한데 여기서 조건이 있죠? 자, 조건이 무효 등기 유용은 권리 등기, 표시 등기, 권리 등기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없을 때. 자, 요 2가지 조건이 맞아야 무효 등기를 합의해서 또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없어진 건물의 보존 등기를 새 건물에다 갖다 쓰겠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등기는 권리 등기 유형이 아니라 표시에 대한 유형이기 때문에 요거는 유형이 안 된다. 자, 유용을 하겠다. 무효 등기를 갖다 쓰겠다. 이거는 권리 등기만. 그것도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만 유용하다라는 거죠. 됐습니다. 이게 이제 유효 요건 문제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등기 효력에 대한 얘기 조금만 보고 실 거예요. 여보세요. 자, 종국 등기 효력 나와 있죠? 종국 등기 효력. 자, 종국 등기 반대 뭐죠? 예비 등기, 가등기 있어요. 됐어요. 됐고. 자, 종국 등기는 효력이 센 등기, 약한 등기. 센 등기, 종국이. 그죠? 우리나라의 남자 가수 중에 눈 조그맣고 등발 좋은 애들이 둘이 있어요? 누구 있어요? 종국이랑 B가 있어. 그죠? 저 종국이 B. 그래서 B 등기와 종국 등기 했어요. B 등기와 종국 등기. 누가 더 세요? 종국이가 세다고. 이게 어려워요 지금? B 등기와 종국 등기. 누가 세다고요? 종국이가 세다고. 예비 등기는 딱 하나 있어요. 가등기. 자, 그럼 종국 등기가 센 등기가 가장 센 효력이 뭐다? 물권 변동. 등기를 하면 물권이 변동됩니다. 등기가 맞춰지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 효력이 뭐예요? 물권 변동의 효력. 자, 임차권이나 환매권 같은 경우 등기하면 제3자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자, 특히 여기 임의적 기록사항, 요 임의적 기록사항을 자, 특약사항.
특약사항들이 있어요. 특약사항들은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면 쓰고 원하지 않으면 안 쓰고 이런 거죠. 자, 임의적 기록사항, 특약사항이에요. 자, 이런 특약사항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 없는 특약, 법에 아무것도 안 써있는데 우리끼리 특약해가지고 등기관 이거 등기부에 좀 써주세요라고 하면 써줘 안 써줘? 안 써줘요. 그죠? 등기관은 일을 많이 하고 싶어요? 조금 하고 싶어요? 조금 하고 싶어요. 법에도 근거가 없는데 써달라 그러면 써줄 리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근거 없는 특약 등기해달라 그러면 등기관은 어떻게 한다? 각하한다. 근데 등기관이 깜빡하고 그 특약을 등기부에 써줬대. 유효, 무효? 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할 수가 있다. 아까 어디서 봤어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자, 근거 없는 특약은 등기 안 되고요. 법령상 근거 있는 특약만 등기가 되는 겁니다. 자, 등기부에 올라왔어요. 자, 누가 더 세냐를 봐야 되겠죠? 자, 순서를 보는 겁니다. 같은 구에 있으면 무슨 번호를 봐라? 순위번호. 다른 구에 있으면 접수번호를 보는 거예요.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 자, 우리 접수번호는 갑구나 을구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더 센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요거 싹 바꿀 거예요. 싹 바꿀 거예요.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 다시 앞에 보세요. 자, 앞에 보세요. 을구에 1번 전세 A, 자, 2번 저당 B, 누가 더 세요? 1순위, 2순위, 누가 더 세요? 1순위가 세지. 1순위 세다는 건 2번 저당이 경매를 쳤을 때, 얘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선순위니까. 그죠? 자, 다시 을구에 1번 저당 B, 2번 전세 A. 자, 누가 더 세요? 1번이 세겠지, 뭐. 그럼 이게 경매 치면 얘는 어떻게? 죽은 거지, 뭐.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둘 다 을구니까. 같은 구니까 무슨 번호? 순위번호. 이런 거요. 다시 자 갑구에 1번 A가 소유자인데요. 2번 B가 가등기를 걸었대. 2번 가등기. 자 을구에 자 1번 C가 저당을 잡았대. 그럼 을구 1번 저당과 갑구 2번 가등기와 누가 더 세요? 자, 요 순위 번호로는 판단할 수가 없고 여기 언제 들어왔니? 접수번호. 여기 접수번호. 이 접수번호 두 개를 비교해야 돼요. 그랬더니 얘가 더 빨리 들어왔대. 접수가 더 빠르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경매 칠 때 얘 말소돼요. 됐죠? 자, 거꾸로 얘가 빨리 들어왔대. 본등기를 치면 얘가 말소돼요. 됐죠? 그래서 이거는 서로 자, 요 순위 번호만으로는 판단이 안 되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뭘 봐라? 접수번호를 봐라. 서로 다른 구니까 무슨 번호? 접수번호. 같은 구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이거는 뭐 시험을 떠나서 여러분들 앞으로 등기 볼 때 맨날 이거 봐야 돼요. 갑구에 저당이 있네? 아니, 을구에 저당이 있네? 갑구에 가압류가 있네? 그럼 뭐가 더 먼저지? 판단하려면 순위번호로는 안 되고 접수번호. 그래가지고 빠른 거 뒤에 걸려 있으면 걔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경매 배울 때 말소 기준 권리 어쩌고 하면서 또 배울 거잖아요. 괜히 얘기했다. 그건 됐고. 자, 지금은 요거 알아야 돼요.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 됐죠? 부기 등기는 예외 규정인 거예요. 부기 등기 순위는 늦게 들어와도 주등기 순위를 따라가는 거고요. 부기 등기 상호간에는 2-1, 2-2 누가 더 세요? 2-1이 더 세겠지. 걔네들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상호간에 그 순서. 자, 본등기를 치면 가등기 순위로 소급한다. 라고 했었죠. 자, 회복등기는 갔다 온 거예요? 쭉 있었던 거요? 쭉 있었던 거. 원래 순위와 동일 순위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인데요. 자,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 여기다가 건물이라고 써야 되겠죠? 건물 등기부에 등기를 하면 대지권에도 가치 효력이 미쳐지게 돼 있습니다. 501호에 저당을 잡았어. 그럼 501호에 딸린 대지 지분에도 가치 저당이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 501호 밑에 깔린 토지잖아요. 토지에 또 저당이 또 들어왔대. 그럼 누가 더 센 거예요? 건물 501호에 잡힌 저당권이 토지에도 효력이 미치는 거고. 근데 토지 등기에 또 저당이 들어왔대. 그럼 누가 더 센 거예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에 해당 구에 등기가 들어왔대요. 그럼 앞에 거, 뒤에 거 누가 센 거예요? 자, 이제 접수번호. 접수번호를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하나는 건물 등기부에 들어왔는데 그게 토지에도 효력이 있는 거고, 하나는 토지 등기부에 따로 들어온 거고. 이게 두 개가 서로 부딪힐 수가 있으니까 우열관계를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는 무슨 번호다? 접수번호다. 다시 자, 제가 참 다행스러운 소식을 알려드리면 이 문장은 우리 출제자들이 못 바꿔요. 똑같이 써야 돼요. 똑같이 대지권하고 길게 나온 다음에 순서를 물어보면 우리는 접수번호 찾으면 끝나요. 만약에 여기다가 순위번호가 들어가 있다면 틀리는 거예요.
자, 대지권하고 쭉 나온 다음에 순서 물어보면 접수번호. 대지권의 순서 물어보면 접수번호. 대접. 대지권의 순서 물어보면 접수번호. 대접. 대지권은 접수번호. 됐죠? 네, 하나는 건물 등기부에 들어온 거고 하나는 토지 등기부에 들어왔으니까 완전 등기부가 다르잖아요. 이럴 때 비교할 때는 접수번호. 됐죠? 자, 여기 이제 추정력이 나오는데 요건 조금 쉬었다 계속 할게요. 네.